오늘은 그 인터뷰 좀 자료를, 전문 기사 자료를 한 번 정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오늘 구름 인터뷰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리 다 해놨어요. 밴드에다가. 다 해놨는데, 보이시죠? 이 포브스지에 오늘, 언론 기사도 좀 발표됐죠. 언론 기사. 발표가 돼서, 지금 포브스지에 지금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도 좀 떴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포브스지에, 포브스 이 매거진에, 육소 회장님 표지 모델로 있어서, 미국에서 있는 분들 이 책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샀나 모르겠다. 이런 책들은 하나 사놓는 게 좋죠. 이렇게.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전문 기사가 이런 사진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글이 다 있잖아요. 글이 다 있고, 이런 이제 한 페이지, 이렇게 실제 그 매거진의 포브스지에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이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다운로드 받고 이거 캡처해가지고 영어를 쭉 읽다가 이 영어를 한국어로 변환해가지고 보고 한국 변환도 잘 되나 영어로 비교해보면서 그 나서 이 한국어로 변환시켰더니 이 하나하나 이걸 보려면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지금 보시면. 이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 여기 보면 You began PM International in 1997, 93 using your saving. 일단 이거 봤더니 이거죠. 당신이 저축한 돈을 사용해서 1993년도에 PM 인터내셔널을 너는 시작했다. 이러면서 봤었는데 이제처럼 이러한 이게 기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어? 일일이 어? 일일이 이거를 다 번역한 이후에 텍스트로 이걸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전문 한번 좀 한번 보면서 나머지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1993년에 저축한 돈으로 PM 인터내셔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나요?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잖아요. 어? 네가 집에 모은 돈 가지고, PM 창업했는데, 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니까 롭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저축한 돈을 모두 새로운 곳에 투자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한 거야.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못 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안전지대 밖에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한 거 아니야. 창업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의 할아버지는 통조림 공장을 소유하고 아버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당연히 자랐다, 자기는. 그러니까 노선 회장님의 할아버지는 통조림 공장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어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전문 기사를 왜 하면 PM의 정확한 시작과 이런 얘기를 정확히 사업자들이 얘기한 건 좀 잘못된 내용들을 좀 저기 하면 할아버지는 통조림 공장을 했었고 아버지는 컨베이어 벨트 만드는 회사를 했고 그런 사업가 집안, 기업가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제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 부모님도 너도 우리와 같이 이런 기업가 근데 그러니까 쉽게 전통적인 방식의 비즈니스를 얘기하겠죠. 저는 대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자동차 정비사로 훈련했습니다. 이 말이 요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진학하고 입학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동차 정비사로 훈련을 했다? 이게 뭐예요? 변습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정비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저녁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자동차를 또 수리해 여부의 돈을 벌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데 대학교 다니다가 산업공학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했을 때 제 생활 방식에 타격을 입었고 추가 수입이 필요했다. 대학교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학비도 더. 어? 그러는 중에 자기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때 직접 판매를 접하게 된 거죠. 그 판매를. 이때 했더니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슈퍼카를 두고 어떤 놈이 나타났는데 젊은 친구인데 그 슈퍼카를 타고 나타났으니까 넌 뭘 해서 이렇게 너의 부모님이 돈이 많니? 나는 지금 대학교 학비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난 직접 판매 업계 종사하고 있다. 그걸 알고 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때 자신 파트타임으로 부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차근차근 노력하여 정규직 유통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차근차근 해가지고 전업으로 하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응? 부업으로 시작해서 전업으로 했다. 이분이 록스 대장님 저희 회의 때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업으로 하다가 전업으로 턴을 하게 된 이유는 최대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난 부업으로 할 때 매일 하루에 10명을 만났다. 난 매일 10명을 만났다. 그 부분을 엄청 강조하세요. 응? 나는 매일 10명을 만났고, 한 달에 10명을 신규 후원했다. 매달 나는 10명을 신규 후원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강조하세요. 육석 회장님이. 교육할 때. 당신들도 한 달에 10명씩 신규 후원해봐. 성공 못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회사에 3년 6개월 만에 그 회사 최고 직급자가 됐대요. 자기 노하우는 한 달에 10명 후원했다.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함께 일하던 회사가 오너의 잘못된 경영 결정으로 폐업하면서 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 난 거죠, 부도. 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일궈왔던 모든 사업이 날아간 거예요. 5년 동안에 모든 사업에 했던 결과들이 날아간 거야. 여기서 회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사를 잘못 선택하면 내가 5년 동안 정말 부업을 시작해서 전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했던 모든 결과가 날아가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회장님.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1993년대 피해 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이분이 창업자 정신이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요, 이거 만들다 그럴 때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익숙했고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산업에 전념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90년대에는 독일에서, 사실 저도 90년대만 해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이런 막 이제 기껏 나와봐야 영양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뭐 우유사, 뭐 이런 거 외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도. 독일에서 프리미엄 부분의 영양 보충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재력을 보았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양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 아시죠? 다 비하인드 스토리? 할머니에 의해서 영양과 예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잠재적인 포텐셜을 느끼게 됐고 응? 그리고 자신의 목표는 윤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빚을 창출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분이 창업할 때 정신이 윤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자자손손,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의 그런 것 때문에 영양과 건강과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직접 판매,
즉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게 롭스베리님의 창업의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 기사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질문이 있어요. 오늘 회사의 매출과 시장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 알은 내용들이죠. 쭉 읽으면 현재 작년에 3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10억 개 정도의 핀라인 제품이 지금 판매됐고 이런 얘기들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어? 명확한 비전과 현명한 재무 계획을 바탕으로 어? 명확한 비전과 현명한 재무 계획을 바탕으로 31년 연속 성장을 달성했다. 저는 이 부분이 전 PM의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이 회사는 1994년 설립돼가지고 31년 동안 단 한 번의 마이너스 없이 연속으로 성장하는 회사다. 그리고 더 덧붙이자면 2019년이 돼서야 즉 26년 정도 걸려서 2019년에서야 10억 달러 넘겼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20억 달러, 또 2년 만에 30억 달러 넘겼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부분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는 유럽보다도 초기에는 해외에 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미주 지역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갔다.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는 6개 대륙에 45개 이상의 자회사 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루마니아, 그리고 또 콜롬비아, 페루, 베트남, 중국 같은 시장으로 진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뭡니까? 이러한 다양한 시장의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분야를 운영할 때 특별한 어려움 없었냐? 나오는 말이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있었다 얘기하는 거고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우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 혁신의 핵심이다. 신제품 개발, 독점 영양소 수성 개념 NTC 개선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구에 우리 많은 투자를 했고 또 특히 R&D, 디지털 인프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룩셈부르크의 과학기술연구소 LIST, 어퍼 오스트리아 응용과학대학교, 투 비엔나와 같은 연구기관도 협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쭉 해오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내용들이고 재밌는 건 요번에 이 기사로 알게 됐던 것 중에 재밌는 건 이거예요. 2015년에 우리가 룩셈부르크에 국제 본사를 주게 된 게 언제라고요? 2015년이에요. 2015년. 2015년에 룩셈부르크에서도 거기가 어디냐? 셴겐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고, 셴겐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왜 여기에 두면서, 제가 보니까 이 룩셈부르크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 여기에 룩셈부르크에 인터내셔널 본사를 두게 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15년도에. 왜 신의 한 수면, 이 룩셈부르크는요, 유럽과 전 세계 중심에 있는 완벽한 국제허브라는 얘기예요. 국제허브. 그리고 여기에 이 룩셈부르크에 170개국 이상에서 온 6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룩셈부르크에 있대요. 응?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자체가 완전 다국적인 게 17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65만 명이 룩셈부르크에 있어. 완전 다국적이죠. 다국적. 인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국제본부를 둔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어? 그리고 그 국제본부에도요, 실제 35개국의 국적의 14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대요. 이 룩셈부르크 본사에서.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모든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35개국에서 왔으니까. 대화들이 안 되잖아.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로는, 모국어로는. 영어로만 딱 소통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룩셈부르크 이제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4개국어를 구사하고 있다. 잘하는 모습을 쉽게 지켜봤고, 그것이 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처럼,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룩셈부르크의 이 아들이 같이 살면서,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룩셈부르크의 분위기에서 4개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만, 환경에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4개국어를 하면서 자라났다. 당연히 그 아들은 글로벌 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롭스터 회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런 부모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어? 참, 결국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분은 독일인이지만 부모로서의 자식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얘기도 나오는 말을 보면서, 아, 이분도 한 자식의 또 자녀의 부모구나 이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보면서. 다른 내용들은 뭐, GSN 내용들이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때 못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PM 인터넷에서는요, 진짜 그 직원들에게도 최고의 복지를 하고 있다는 거. 어? 저희 직원들은 연금, 보너스 플랜, 자동차 프로그램, 무료 제품, 셰프가 요리하는 월간 식사, 개인 트레이너, 헬스장. 이것도 사업자들처럼 이 직원들에게도, 어?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직원들의 복지 의사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회사고, 이러한 이런 직원들이 제대로 해야만 또 팀 파트너들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어떤 얘기들도 있고 진짜 이 인터뷰는 제가 기억에 남는 이거죠. 그때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을 꼽는다면 첫 번째 비전, 진짜. 해결 지향적인 초점, 그리고 일관성 이 세 가지가.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걸 솔직히 말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그냥 해보라는 거다. Just do it. 완벽할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 과정에서 배워라. 이제 시작해라. 이 말을 하면서 마치는데 여기서 제가 요번에 또 이 언론도 지금 나온 것처럼 이거 보면서 제가 다시 이거 진짜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면서 내가 참 록슬레님에 다시 한번, 또 PM에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포브스지의 전문 기사 내용이 아니었나. 제가 밴드에도 올려놓고 정리해놓고 올려놓는데 불구하고 파트 사람들이 다들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면서 PM 인터내셔널의 어떤 비전과 정말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 예상하시면서 PM을 자기 삶의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자신이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